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이지요. 그래서 보통 실천론과 기술론에 대해서는 마음좀 편히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은 복합적 영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을 불편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당연히 사회학적 접근, 또 그런가 하면 법학적 접근, 또 행정학적 접근, 이런 것들이 모두 믹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이 하려고 마시고 다른 영역에서 개수를 빌려오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사회란 뭘까?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또 시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그야말로 그들만이 사는,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상리, 하리, 만약 우리말을 옛날 우리말로 하는데 윗둠, 아랫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윗둠이나 아랫둠에는 양반들만 모여 살고, 또 반대쪽에 또 한쪽에서는 양반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결사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영역을 윗둠, 아랫둠 또는 상리하리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 보통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말할 적에는 지역사회라고 우리는 교과로 표현하지만 어떤 일부의 그 출제위원들은 공동체로 출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란 용어는 지역사회란 용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지배 세력이 사는 영역이라고 불리우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세월이 오래전도 아니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재 보면은 지역사회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란 지역사회 그 자체, 지역사회 그 자체가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바로 그 실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애매하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칼로 두 번 자르듯이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 정리가 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지역사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념이라고 적겠습니다. 개념. 획일적인 개념. 지역사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일정한 공간 범위 위에서 줄 바꿔서 같이 살아가는 줄 바꿔서 사람들의 집합체, 사람들의 집합체를 이렇게 보통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일정한 공간 범위, 공간이란 개념을 좀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이런 오랜 인류의 역사,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인간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도 명확하게 거의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나 어느 정도의 공간 범위를 범위 내로 한정할 것이냐, 이것도 달라지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정한 공간 범위, 또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사회복지의 현장으로서 이런 개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을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개념들로서는 지역사회 실천이라는 용어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개별 사회사업이든 또는 그 대상의 범위를 가지고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회사업이나 상대적 개념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나 어떤 일정 공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나, 어쨌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볼 적에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거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아니면 전문가들보다도 비전문가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그 비중을 차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지역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전문적, 비전문적. 사실은 뭐 전문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 활동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강조되는 것도 또 지역사회보호, 케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고령사회에서 노인을 케어한다. 요즘에 우리가 세계 7대 언어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그냥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케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지요. 돌봄. 그래서 옛날에는 보호해준다. 수직적 관계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역량이 있는 자가 역량이 없는 자를 돌봐준다 해서 보호해준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수평적 개념으로 각도를 예각으로 바꾸면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보호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호,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이끌어지는 사회적 돌봄 형태를 지역사회 보호 또는 지역사회 돌봄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란 용어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이 특히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었죠. 그야말로 어려운 집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더불어서 상부상조, 환난상율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지역사회 보호나 지역사회 돌봄이 있어 왔지만 워낙 가난이란 세월이 길다 보니까 빈곤 또는 궁핍이란 단어가 길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만큼의 경제적 수준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이 그냥 국가 정책으로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역사회 케어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시설보호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정상화의 개념이나 사회통합의 개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어려운, 힘없는, 가난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해지는 돌봄이다 해서 사회적 돌봄의 개념으로 셋째 줄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 지역사회 개발. 우리는 참 오랜 동안에 지역사회 개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단독정부로 독립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참 가난이 참 험난하게 이끌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요구와는 다른 거죠. 욕구는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이 그중에 가장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 성이라고 할 때 개인적, 종족적 범위를 넘고 가기 전에도 이미 볼 때는 배고픔이란 단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더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이 새마을 운동에서 자조란 개념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이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보면은 결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또 모두 참여해서 스스로의 삶의 터를 만들고 스스로의 삶의 터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흐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 그 셋째 줄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공동 참여를 전제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자조적 노력에 의한 공통적 욕구의 해결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같이 필요한 것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적극적 또는 공동 참여를 통한 노력을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있죠. 요즘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대상의 범위를 가지고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말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할 때 거기 보면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지역사회 복지 활동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3번에는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 개발, 그래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꼭 이것이 획일적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학자들의 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리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 지방자치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바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는 지역사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적 특성에 의한 특수성과 분리성을 강조한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라고 한다.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할 때 이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하냐? 이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쭉 좀 내려와 보시면 네 번째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공동체, 커뮤니티를 공동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 의미에서는 여기는 지리적 경계를 간결하는 이건 공통의 관심사. 그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는 그야말로 이 공간이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이죠. 사이버 공간. 여기는 그야말로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 공간인데 비해서 여기는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가상공간. 가상공간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그 네 번째 있는 것처럼 기능적 의미의 공동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로 사회문화적 동질성, 또 그러면 멤버십,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공간은 쭉 내려보시면 색깔 달리 놨죠. 가상공동체라고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공동체, 사이버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가상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다 해서 이렇게 버추얼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 사회적 동질성을 띈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공유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가지고 공유하는 가치관. 인간들이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떠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실천론에서 배우셨겠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돼. 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했다. 아름다움도 어떤 사람은 공간을 가지고 오는 미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요즘 트로트에서 한일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음악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몸으로 보여주는 연극이라는 이런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들의 세대에서는 그렇게 예술을 한다고 한다면 살아가기 하겠지만 가난할 텐데 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야말로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선택한 연극의 길이, 자식이 선택한 음악의 길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세대는 워낙 가난한 시절에 살아왔던 과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우선시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모가 말하는 것 말고도 더 살아가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때문에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소위 사회적 동질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투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주시경 선생이나 지시경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의 통일성, 표준화라고 하죠. 표준어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표준말을 쓰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여전히 어찌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언어의 획일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많은 노력이 참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함경도는 함경도대로 나름대로 사투리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은 개도합니다. 개도하고 돌고래는 더 잘하고 새들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살아왔던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을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동질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볼 때는 하물며 사투리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소위 지역사회의 개념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질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나눠보기도 하고 또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지리적 동질성과 사회적 동질성을 믹스시켜서 이렇게 하는 보통 지리적 동질성과 사회적 동질성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70%가 산악지대로다 보니까 산맥이 차령산맥, 노령산맥, 광주산맥, 낭주산맥, 함경산맥 이렇게 태백산맥 하면서 산등성이를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쉽게 넘어서고 쉽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간다는 것은 아예 평생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다르고 문화라고 하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표현하고 있지만 범위는 오히려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기능적 공동체의 범위로 늘어나고 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4번의 기능적 공동체가 확대된다고 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정치적 이런 의미에서도 정치적에서 정치색을 분류할 적에 많은 지역이 사회적 지역적 또는 지리적이죠. 지리적 동질성을 가지고 정치 정략을 피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용되고 있는 것은 3번이고 확대되어 가는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나누기도 하는데 역시 이것도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자들이 특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갈등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사용하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 이 교재에서는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작은 글씨는 볼 것도 없고 굵은 글씨로만 지역사회의 특성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 여기 보면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생존의 개념이 뭐냐면 같이 영위하는, 즐기는 이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것은 바로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하죠. 우리는 신토부리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난 작물들을 먹고 살면서 그 땅에 난 작물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과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에 관련된 표현은 지리적 공간 범위, 지리적 지역사회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것이고 같이 같은 관심사를, 같은 이해관계를 즐기는 영위하는 입장으로 설명이 된다면 기능적 지역사회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살면 우리가 집합체라는데 그 모여 산다고 해서 모두 지역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포함된 사람들의 집합체를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도 집단도 조직도 다 우리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을 지역사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지역사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다 사유에 포함이 되지만 모든 사유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들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 같이 이제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면은 지리적 공개, 가장 오래 지리적 공개가 있죠.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리적 경계에 초점을 두면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지리적 경계에 두면은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사회문화적 동질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행사에서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련된, 교양 있는, 인문학적인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의 살아가는 방식이 같은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같은 것을, 이것을 사회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위필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란 단어가 쉽게 나올 때, 물론 우리가 집단의 개념을 배우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내 집단, 의 집단 할 때 그냥 완전 생각 없이 편하게 우리란 단어가 나오면 내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의 집단이라는 썸너의 분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동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동창회에서는 이런 단어, 우리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내 있다는 것처럼 적어도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이든 기능적 지역사회든 간에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체 의식, 물론 조직에서는 소속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많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공동체 의식은 굳이 뒤에 밑 안 뜬다 하더라도 정서적 유대감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런가 하면 다변화. 획일적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변화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양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다양성 속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한 다툼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름을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런 소위 찔벅거림이라고 하는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을 정치적 실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는 국정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정치라고 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의 정치인 것이고, 정치라고 할 때 넓은 의미는 문제 해결의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 화해를 잘 시키는, 어떤 분란이 있을 때 그것을 참 조정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참 저 친구는 정치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특성에는 정치적 실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빈부 간에 또 장애가 있고 없고 간에 이런 많은 갈등이 있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정치적 실체의 주체로서, 정치적 실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바로 정치적 실체로서 빈부 간에 또 정상과 비정상 간의 이런 갈등을 소위 완화시키고 완충시키는, 범퍼링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리적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특성이라고 했지만, 다변화는 기본 조건이죠. 종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소위 가족을 영위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한다는 것도 당연한 구성 요소여서 최근에 포함된 것이 여기가 최근에 포함됐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성에는 정치적 실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에 보면은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가 나와 있군요.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 지역사회 기본 요소는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제시한 건데, 지역사회 기본 요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기본 요소는 적어도 지리적 영역이 있어야 된다. 지리적 영역. 똑같은 지리적 영역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의 확대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이 지구라고 하는 소위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바로 지리적 영역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은 독거노인하다가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던 많은 시골에 있는 부락들. 저도 내 고향에 산중에 있었던 한 50가구가 살던 그 동네가 살짝 지금 몇 집이 살까? 옛날에는 동성부락으로 우리 집안들만 살던 집에 이제는 동성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이 남아있고, 소수나마 들어와 있는 다른 성씨들이 들어와 있고, 그분들로 점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거기 살던 나이 드신 분들은 점차 어떤 그 역사에서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행정구역 단위에서 어디에서는 아마 몇 년도 이내에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의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런 그 우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영역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 줄 알지만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존재는 또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영역이 있고 다음에 사유적. 상호작용. 사유적 상호작용에서 바로 왼쪽에서 본 것처럼 공동체, 말하자면 사유적 상호작용, 유대감이죠. 인터액션이 서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아니면 같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사유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중요한 우리가 말하자면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같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 한 동만보 가지고도 같은 골목을 보통 하나의 골목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같은 골목 우리가 엘리베이터 칸을 움직이고 있는 샛길, 계단도 있지만 주로 같은 골목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만 그 같은 동네에 사는 그 많으면 한 60집 아니면 한 40집 정도 되는 분들과 대화는 나누시는지 인사는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유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나? 그냥 무슨 동에 살아? 너도 그 아파트에 살아. 나도 거기 살아. 이런 소리를 뜬금없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유적 상호작용. 또 그러면 공통의 유대감. 힐러리는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로 지리적 공간 범위와 사유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세 가지를 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와렌이라는 사람, 와렌은 곧잘 나옵니다. A급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와렌은 좋은 지역사회, 적어도 지역사회를 가르면 좋은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풍광도 좋고 다 모든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지역사회. 그러면 많은 이런 그 지역사회가 옛날에 신분층을 중심으로 만든 지역사회. 그래서 옛날에 유구한 역사의 전통이나 이런 흔적물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지역사회를 할 때 좋은이란 단어를 부를 수 있는 지역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고 할 때 와레는 물론 서구적 관점이지만 거기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자가 인간 가치를 가진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치를 관계를 가진. 우리는 그야말로 반상이 유별한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양반과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쌍놈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세상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한다면 당연히 좋은 사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의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가 된다. 두 번째, 권력의 분산이 있어야 된다. 권력의 분산.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야 된다. 다양한 종교단체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 경제단체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인종들이 가능. 물론 서구적 우리는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고작 20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국가권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이민족, 다른 인종을 볼 것이며 또 농촌사회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홀대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좋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옆집 며느리고 그 외에 여러 옆집의 조카 며느리고 딱 옆집에 살고 있는 조카 며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할 때 좋은 지역사회다. 그리고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동네일수록 좋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해서 와렌의 특징을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의 소위 능력의 수치, 능력의 양을 역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이지요. 거기는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 다 여기 안 읽어도 틀리지 않는 영역이겠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성이 유지되는, 사유의 가치가 공유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유 가치는 가능한 민주라는 단어를 하죠. 민주는 그야말로 백성이, 주민이, 나도 그 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이 땅의 주인인 이런 그 가치가 할 때 민주 가치라고 합니다. 또 공동선의 추구 또는 공동이익의 극대화 이런 등등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 등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확대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페리는 한 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페리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편하게 읽어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또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 갈등 처리 절차, 또 자율성의 유지, 뭐 이런 등등이 페린에서 6가지만 적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지역사회 역량은 확대되어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넴 것도 지금 여기 있는데 2번이나 나왔군요.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을, 우리가 지역사회 유형을 이렇게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만 지역사회 유형,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할 적에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맥키버와 같은 사람은 지역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프랑스 사회학자 드류켄가 같은 경우에는 연대란 개념을 써서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또 그러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넴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인구 크기를 가지고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면 소위 행정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가지고 저소득층 밀집구역, 외국인 집단 주거지역, 세터민 주거지역 등등으로 이렇게 또한 인구의 특성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선 행정구역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죠. 행정구역의 개념으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종래에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이런 도우 개념, 시도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위에도 도에도 특별자치도가 생겼고 시에도 특례도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인구를 가진 때문에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률상 우리에게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사이에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특례도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구조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농촌, 어촌, 산촌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래서 더넴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 썼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인구의 크기로 또는 인구의 특성으로 또 행정구역의 개념으로 그리고 경제적 기반으로 이게 지역사회를 난 사람은 더넴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마침 그런 문제 나와 있지요. 오른쪽 날개에 보면 바로 암기에서 OX 문제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옆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날개편에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기능 워낙 출제 비중이 높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와렌의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 기능 비교의 척도를 시작점으로 해서 2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